조선시대 왕들의 질병과 건강관리법을 파헤쳐보는 제왕의 질병. 오늘도 갑산 한의원 이상권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권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생각합니다. 스트레스요. 네. 현대인의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스트레스잖아요. 저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이 어깨 쪽이 딱딱하게 뭉쳐서 힘들고 그런데 예, 한방 쪽에서 스트레스 어떤 건가요? 우리가 몸과 마음이 있는데 예. 몸과 마음 사이에는 뭔가 본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예. 그 본드를 우리가 자율신경이라 그러는데 그 자율신경이 이제 대부분 이제 부담을 안으면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통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네. 우리가 태극기에 빨간 것과 파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간 것은 마음이라 치고 그다음 파란 것은 몸이라 친다면 그 몸과 마음 사이에 중간에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우리가 자율신경이라고 본다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네. 이 선이 한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부담을 주는 거죠. 아, 그래서 마음의 어떤 이상이 몸에 전해져서 몸의 어떤 이상을 유발하는데 신체의 갖가지 증상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상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금방 이야기하신 어깨가 굳는다든지 예.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속이 답답하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아니면 숨쉬기가 힘들다든지 이런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것을 그걸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조선 왕들 중에서 나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던 왕은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경우가 순조 임금과 선조 임금의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 예. 순조 임금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어릴 때 왕에 올라자마자 네. 우리가 정순왕후가 습정을 하게 돼서 수렴청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는데 그 증상을 보게 되면 데뷔 전에 나아가는데 숨이 가쁘고 땀이 나면서 호흡하기가 힘들어서 걷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중에서 전좌 증상이라고 있는데 예. 용상에 가만 앉아 있지를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증상도 있었고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고 그렇죠. 불안해서 그런 건가요? 본인이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런 아이고. 증상이 나타나는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순조 임금의 경우에는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군자탕이라는 그런 약을 쓰게 돼 있는데 예. 그게 뭐냐면 대부분 소화를 잘 시키는 처방이거든요. 순조 임금 같은 경우 밥을 잘 못 먹거나 예. 잘 우리가 소화를 잘 못 시켜서 소화불량. 밥을 잘 못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늘 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깝네요. 이 평민의 한 사람으로서 임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쓰러운데 영조 임금은 어땠나요? 영조 임금보다는 선조 임금인데 예. 선조 임금도 저번 주에 이야기했지만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본인이 이제 중종 임금의 후처 그러니까 빈의 손자로 태어나서 갑자기 왕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율곡이 선생이 와서 그 선조 임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색이 통리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목소리가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음성이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아마 그 분명한 증상은 안 적혀져 있지만 좀 목소리가 깨끗하지 못하거나 약간 더듬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율곡이 선생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한방에서는 남자의 어떤 정력하고 관계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너무 후궁들을 가까이 하지 않나 이렇게 의심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력이 떨어졌다는 예. 걸로 본 거죠. 목소리가 나빠졌다는 건. 여자 관계를 너무 많이 했다고 이렇게 아. 생각했는 거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선조 임금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가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목소리가 잠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증상이 나타났고 예. 선조 임금도 밥을 잘 먹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밥을 먹지 못하니까 허준 선생의 영원한 후원자였던 미암 유이춘 선생이 있는데 예. 그분이 식료단자라는 책을 만들어냅니다. 예. 이 책은 뭐냐 하면 밥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고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걸 이제 그 건강 관련해서 만든 책인데 그걸 식료단자라는 책을 내서 바칠 정도로 굉장히 밥을 먹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 왕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임금들은 어떤 치료를 받고 좀 좋아졌나요?
대부분 순조임금의 경우에는 감맥대조탕, 예. 귀비탕, 가미소요산 이런 약을 썼는데 감초, 메가, 대추 요 세 가지가 들어간 약인데 네. 이게 대부분 장조증이라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쓰는 약인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콜릿이나 단 것을 먹고 그렇죠. 싶지 않습니까? 똑같이 감초란 단 것과 대추라는 단 것, 그 다음에 이제 메가라는 어떤 마음을 잘 사게 해주고 소화를 잘 시키는 이런 약을 썼거든요. 아. 그러니까 소화를 잘 시키고 예. 달사간 약을 많이 썼고 예. 귀비탕이라는 약을 썼는데 귀비탕은 비위로 혈액을 잘 돌려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화를 잘 시켜주고 우리 몸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처방을 쓰셨고 그거 말고도 이제 가미소요산이라는 약을 썼는데 그는 장자에 나오는 소요유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대붕이 큰 새가 하늘을 날듯이 마음이 하늘을 날면서 시원해진다는 이런 처방을 썼는데 네. 대부분 소화를 잘 시키거나 마음을 안정시키는 위주로 했는데 전부 다 소화와 관계되는 소화를 이제 자율신경 자체가 대부분 이제 소화기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기를 안정시켜주는 그런 처방을 썼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단 것이 좀 우리 몸에 도움이 되나요? 보통 단 걸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느긋해지고. 예, 예. 그럼 마음의 어떤 온도를 낮추는데 단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잖아요. 그렇죠. 예,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이 마음이 그러니까 육체에도 영향을 줘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마음의 어떤 증상들이 갑자기 어떤 뭐 긴장을 하거나 강한 압박을 받으면 그런 어떤 마음의 압박이 팽팽해지면서 이제 육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래 스트레스란 말 자체가 긴장한다, 뭐 팽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 이 정치인들에게 이 스트레스란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왕권 강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들이 예, 이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에 오래 있을까 야. 이런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조선 왕들의 경우에는 내성외왕이라 해서 안으로는 성인의 어떤 마음을 만들고 밖으로는 왕권을 행사한다. 이런 게 기본이기 때문에 네, 성인의 마음이라는 게 보통 사람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굴레를 세워가지고 본인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마음 수양을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너무 압박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예. 그럼 끝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혹은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쉬운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이라는 것이 대부분 밥을 먹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휴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 너무 본인 자신이 이제 그 압박감을 갖고 완벽주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을 잘하겠다 이런 압박감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서 예. 스트레스가 많고 마음을 편하게 하면서 솔직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가 다가가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라. 네. 예. 오늘 조금 힘드네요. 농담입니다. 자, 지금까지 값산 한의원의 이상곤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